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드디어 2024 수시 모집 요강이 모든 대학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 대비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올해 쓰실 때는 어떤 것들을 조금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에이, 또 고3이야 이러고 이제 고1, 고2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5 대입 전형 계획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유클에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시는 LG 전자칠판입니다. 유용한 기능이 정말 많은데요. 메모장이나 QR코드 로그인 같은 기능도 있고요. 최대 10명까지 동시 필기가 가능한 멀티 터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것도 당연하고, 자, 이렇게 써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최대 9개의 화면과 파일을 표시할 수 있는 LG 크리에이트 보드 앱과도 연동을 할 수 있어서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할 때 여러 풀이 내용을 한 번에 보면서 비교할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주로 바뀌었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주요 10개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 요강을 하려면 큰 틀로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2021 학년도부터 수시 정시 입시에는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클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는데 2021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고 고교 블라인드가 들어왔고 2022, 2023 학년도를 거치면서 대입 학생부 항목이 조정이 되었고 올해 그것이 완전히 재조정된 형태로 새로운 입시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와 자소서도 2022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돼서 올해 완전하게 폐지가 됩니다. 주요 대학이 28%대에 머물렀던 정시는 40%대까지 확장되는 이 모든 변화가 2021, 2022, 2023을 거쳐서 올해 드디어 2024 학년도는 거의 이제 완성된 형태로 입시를 치르는 첫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인원의 변화에 있어서만큼은 비율적으로 주요 대학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과는 10 이거 거의 그대로 갑니다. 2023, 2024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 35 전후 이거 동일하게 갑니다. 자, 우리 논술 7.4 정도 돼요. 물론 이거는 2025 학년도가 되면 고대가 신설되기 때문에 8%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건 고대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큰 틀로 다른 대학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시는 40% 전후 각 전형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3과 2024는 각 대학의 어떤 전형 모집에서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 외에 일단 이 각 전형의 비율은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계열인데 신설학과나 인원의 증원이 매우 급격한 학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직어국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를 보면 총 증원된 인원이 1,8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10개 대학에서는 일단 서울대가 첨단 융합학부에 총 218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학과로 보면 5개 학과가 아예 신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처럼 신설 학과가 생긴 거는 아니지만 주요 학과의 인원이 74명이 증원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고려대 같은 경우도 56명의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개 과에. 그 증원된 학과가 전기전자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설 증원된 학교가 성균관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성균관대는 총 2개 학과, 반도체 융합공과 에너지 학과가 신설되면서 총 96명의 인원 증원이 일어났습니다. 서연고 성만 하더라도 총 증가된 이공계 인원이 444명의 인원 증원이 있었다라는 측면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신설 증원된 학교가 주요 대학에서 10개 대학만 보자면 서연고 성이고요.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10개 대학에 800명이 넘는 증원 인원, 전국 단위로 나가면 1,800명이 넘는 증원 인원이 있습니다. 이 증원 인원이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모두 다 좀 뿔뿔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내 아이가 고3인데 생기부가 뭐가 없어.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과 과학의 등급이 평균 등급 대비 매우 높아. 그러면 내가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한두 장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등급이 높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 특히 미적과 물리 등급이 좋으면 생기부가 조금 애매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더 소신 상향 지원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요 10개 대학 중에 전형의 변화나 유의해야 될 점이 많은 대학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지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 원래 교과 전형의 산출식의 만점이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300점이었습니다. 자, 요게 올해부터는 200점 만점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 이전 입결을 통해서 외대를 바라보실 때는 3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셔서 입결을 보셔야지 그 입결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대에서 바뀐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서울캠에 AI 융합대학이 신설이 됩니다. 자연계는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라고 해서 49명을 모집을 하고요. 인문계는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라고 해서 역시 49명을 모집합니다. 우리 원래 외대의 자연계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중경시라고 했지 외를 넣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서울 캠퍼스 자연계가 신설이 되었다라는 측면은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가 생기면서 언어공학적인 측면, 이 LLT라고 해서 워낙 유명한 학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과 아이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많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로 있었던 영어 통번역을 뺀 나머지 통번역 학과는 다 글로벌 캠퍼스에 한국외대가 있었는데 그 통번역 학과 160명이 전원 폐지됩니다. 대신에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대학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도 좀 큰 변화가 있으니 주의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희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는 네 가지 측면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K 소프트웨어 인재라고 하는 실기 전형이 있었어요. 요거 올해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 논술이 이전에는 논술 70에 교과하고 출결 봉사를 합쳐서 30%의 7대3의 반영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논술이 100. 네, 그래서 교과 성적 반영 없어진 거 두 번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네오르네상스, 경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학학 면접 방식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다라는 측면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문의 변화인데요. 논술 하고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서 인문계 일부 수능 변화가 생겼다. 이걸 최저 변화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최저는 그대로인데 사탐하고 확통을 지정하는 학과들이 생겼다예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 또는 사탐, 과탐 중에 택일이 아니라 이 학과는 확통과 사탐을 응시한 사람만 응시를 해라 라고 아예 지정을 하고 미적이나 과탐을 조금 제한하는 형태인 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세 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의 인문, 지리 인문, 간호 인문. 인문도 뽑고 자연도 뽑는 학과들인데 요 한의의 지리, 간호의 인문의 경우에는 사탐과 통으로 수능 최저를 지정이 되어 있다. 2합 5와 3합 4의 변화는 없는데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대는 어떤 지점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도 1등급이고 2등급도 1등급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교과와 논술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논술도 특히 교과도 비슷한 수준의 수능 난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보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군. 작년하고 재작년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출결 점수가 매우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를 쓰시는 친구들 미인정 결석 2, 3일 매우 클 수 있으니 이것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계 논술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대 수리논술은 수리논술 세문학에 과학논술 한문항에서 총 4문항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학논술이 폐지가 됩니다. 수리논술만 4문항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4문항이 되면서 이전에는 확통하고 미적까지가 시험 범위였었다면 올해부터는 확통, 미적, 기하가 들어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학논술 폐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명칭의 변화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는 명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중앙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두 가지의 학종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부터 다빈치형 인재는 CAU 융합형 인재,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CAU 탐구형 인재로 이름이 바뀝니다. 명칭의 변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중경예시에서 변화가 컸었던 중앙대, 경희대, 외대 봤고요. 서성한 라인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성한 라인 중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학교 서강대입니다. 바뀐 거 많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교과 전형에서 이전까지 서강대 교과 전형은 국영수, 사과, 한을 반영하는 교과 산출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거 전교과로 바뀝니다. 변화 크지요? 두 번째, 출결 봉사가 10%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봉사는 빠지고 출결로 바뀝니다. 이것도 교과 전형에서는 영향이 있으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변화죠. 수능 최저가 변화됐습니다. 2023학년도는 국수형 탐중 3합 6 이내라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써드려도 고3 부모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3개 영역이 3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3합 9가 된 거죠. 자, 변화가 크죠.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매우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서강대 교과는 아주 안전한 등급이 아니면 적정이나 안정이나 하향으로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신상향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고민하시는 게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문과 친구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 로욜라 국제대학이 신설이 됐습니다. 하부 학과로는 2개 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에 있었던 글로벌 한국학부가 일로 왔고요. 신설된 게페르트 국제학부 이렇게 2개의 하위 학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설학과는 입결이 없기 때문에 소신상향으로서 썼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변화는 없고요. 논술에서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결 봉사에서 봉사가 폐지가 된 점, 이거는 교과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와 동일하게 논술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존의 서강대 논술은 3합 6이었어요. 올해부터는 많이 완화되진 않지만 3합 7로 완화됐다라는 측면도 변화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서강대는 논술이나 학종의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변화는 교과에서의 변화가 좀 크다. 그래서 교과 쓰실 때는 서강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됐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 반영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5과목 이상 선택했을 땐 대부분 만점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서강대 교과를 쓰실 때는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보시고 쓰시기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5번째 대학은 성균관대입니다. 면접형 학종이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면접형 이름이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성균관대 학과 모집이나 계열 모집은 여전히 서류 100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죠. 납치 전형으로 안 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과학인재가 신설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인재는 보험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면접 자체를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모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괜찮은 생기부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학인재를 신설하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연과고를 우선 고려한 전형이 아닌가라고 살짝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하고 논술입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 전형에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에 변화가 있다. 이 측면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을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이과의 경우에는 과탐을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과탐을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이과 친구들이 문과를 쓰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생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대로 뽑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대약학과가 또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다. 이러한 신설 학과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적하고 물리 베이스이니 미적하고 물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나는 생기부 안 되니까 교과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첨단 신설 학과가 신설됐죠. 반도체 융합학과하고 에너지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들어갔으니 이걸 계약학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고려대는 올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부터는 재학생만 변화 큽니다. 물론 제가 인원에 대해서 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의 인원 자체도 문이과가 동시에 거의 100명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추천을 쓰시기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원 변화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렇게 인원을 줄인 반면에 재수생이 아니라 재학생으로 학년 제한이 조금 강화되었다라는 측면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변화는 학교 추천과 고려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우리가 학업 우수형이라는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 계열에 걸쳐서 수능 최저의 변화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하고 학업 우수형 이렇게 두 개의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 추천 같은 경우 인문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자연하고 동일하게 탐구 두 개가 들어가면서 삼합 7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탐구 두 개의 평균이 들어가면서 삼합 6이었어요. 인문이, 자연은 삼합 7이었습니다. 이걸 인문하고 자연을 동일한 조건으로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업 우수형은 자연하고 인문이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탐구가 두 과목의 평균입니다. 이거에서 한 과목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친구들이 국영수보다는 탐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잘 보는 경우가 대단히 흔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한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 훨씬 더 수능 최저는 충족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역시 인문계는 두 개의 평균으로 4합 7이었습니다. 이게 자연계와 동일하게 4합 8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인문계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고요. 자연계도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는 동일하게 4합 8이지만 두 개의 평균에서 한 과목으로 사탐, 과탐의 반영 과목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매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전의 입교를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 1단계의 배수가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어든 점도 있고, 계열 적합형의 면접 비중이 1단계 작년까지 40%에서 50%로 면접의 비중이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대는 모든 전형에서의 변화가 좀 큰 대학이니만큼 고려하셔서 올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따라오시면서 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아직 수시 모집 요강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나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실 텐데 또 바뀝니다. 연세대하고 서울대
올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세대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연세대의 교과형을 추천형이라고 부르죠. 1단계 교과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60, 그 다음에 면접 40, 이러한 전형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면접이 2단계 40에서 30%로 완화됩니다. 즉 1단계 내신 등급의 영향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래 연세대 추천형은 재학생만이고요. 학교마다 5%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재학생이지만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비율에서 명수로 바뀐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전에는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요 3개 전형, 교과 하나와 종합 2개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3개 중에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2장을 쓸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다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융, 복합학과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원 외 인원을 뽑는 것이긴 하고 정원 내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계약학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특별 전형이 폐지가 되고 요 인원이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조금 더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첨단 학과에 증원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50명의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기존에 비해서 24명의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세대는 이공계 인원의 변화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형적으로는 추천형과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셔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울대는 앞에서 제가 2024에서 이렇게 증가됐어요 하는 어마무지한 변화가 있습니다. 첨단 융합 학부가 신설이 됐고요. 아래 5개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총 모든 전형을 합쳐서 218명의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 5개 세부 전공은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서울대가 이렇게까지 인원 증가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의 판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판도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거는 이미 많이 아실 건데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변화는 없는데 이과에서 이 수능 최저에 반드시 포함이 됐었던 게 과탐 2를 필수로 한다. 이것이 폐지가 된 겁니다. 2 과목에 여전히 가산점은 있지만 1을 듣고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 때문에 서울대를 쓰는 것을 조금 불편해했었던 전교 1, 2등 친구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 이과 과탐 2가 필수가 폐지가 되면서 2-1하고 2-2가 있어요. 자, 요게 2-1에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물화생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2-1에 속해 있으면 물화를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의대 반드시 물화 중에 택일 하셔야 되니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과탐 2-1과 2-2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제가 주요 10개 대학 중에 아직 안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안 한 대학이 한양대하고 서울시립대가 그러한데요. 입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입결의 영향이 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수시모집 요강에 일단 큰 변화만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의 2024 수시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떤 학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어서 2025 전형계획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 전형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2025가 2024 변화 외에 크게 변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논술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어지고 이게 논술 100으로 바뀌었다. 점점 논술이 논술고사 100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는 패턴이 생기고 있는데 2025 학년도에는 외대가 좀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 외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외대를 좀 간단하게 큰
변화가 없구나 논술 외에는 이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앙대는 2025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볼 건데 이거는 멀티 윈도우를 통해 2024 수시 모집 요강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25 변화와 2024 때 변화된 것을 한 번에 비교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융합형 인재 면접이 폐지가 되고 없었던 탕교형 인재 면접이 실시되네요. 완전히 바뀌네요. 이런 제기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능 반영 방법도 계열 구분 없이 수학의 응시 영역 제한을 없앴습니다. 미적기하 지정도 아니고요. 미적기하 확통을 다 한다. 다만 사탐 과탐의 하나여만 제한을 둔다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신설이 됐다, 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존에 2023하고 2024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었던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패턴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4 때는 논술에서의 변화가 컸었는데 이 변화는 이제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에 조금 비교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멀티 윈도우 기능을 통해 중앙대 2025 변화와 2024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러면 다음 한양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2024 때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2025 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이 좀 바뀌었죠. 얘 폐지됐고 얘 폐지됐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추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어마무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학교인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냥 일반이었습니다. 2025부터는 추천형과 서류형이 생기고요. 면접형도 생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3개로 쪼개지는 어마무지한 변화가 생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 모두 다 3합7의 수능 최저를 갖게 됐다. 뭔가 다른 학교가 돼버린 듯한 느낌의 어마무지한 변화를 보이는 게 한양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2024 대비 이름이 먼저 바뀌네요. 그전에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과학인재, 기규 이렇게 있었다면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그러니까 계열 모집이 융합형, 학과 모집이 탐구형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추천 인원이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0%에서 고교별 15명이 됐어요. 퍼센트에서 명수로 조금 바뀌었네요. 아마 정시 모집에서도 뭔가 반영 비율의 변경이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성균관대는 2023에서 2024의 변화가 큰 거지 2024에서 2025의 변화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교를 한번 가보면 서강대입니다. 자, 서강대는 2025 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가. 학과 개편에 따른 모집학부 신설했는데 이거는 2024 때부터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의 제한을 없앴던 것. 그리고 정시를 보시면 수시 때와 똑같이 모든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의 제한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두 가능하고 수학, 미적기하, 확통, 전계열 가능하네요. 탐구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의 가산점 반영이 변경이 되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2024 대비 2025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교과 전형인데 2024 학년도까지는 1단계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교과 면접 30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었고요. 자, 근데 2025가 되면 교과 100 전형입니다. 면접 없고 드디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우리 서영고 성수한 라인에서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했었던 학교가 대표적으로 연세대하고 한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학교가 모두 다 2025 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 라인에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조금 더 수능 최저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연대와 한양대는 2023, 2024와 2025의 입결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저는 활동 우수형과 같은 수준이다. 그 외 나머지 변경되는 것 중에 또 큰 변화는 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술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죠. 그나마 2024 학년도에 유지되었었던 과학 논술이 연세대까지 폐지가 되면서 과학 논술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는데 다른 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영어가 1에서 2로 완화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추천형의
칠판의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대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2025 변화사항을 좀 정리한 거를 띄워놨고요. PIP 모드를 활용해서 2024 전년계획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PIP 모드로 2024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좀 꺼내왔고요. 이걸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두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2024 때는 교과, 종합, 실기 실적으로만 모집을 했습니다. 2025를 보면 논술이 344명이 신설이 됩니다. 없었던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마무지한 변화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차 대비를 해보기에 PIP 기능도 꽤 유효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술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 자체가 워낙 적지요. 우리가 2024까지만 해도 주요 16개 대학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였는데 그래도 2025 학년도에는 논술 고려대가 생기면서 8%까지 늘어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수능 체제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학군지어서 교과와 종합을 쓰기는 애매해서 주전형으로 정시를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부전형으로 논술을 쓰는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좀 숨이 트이는 형태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LG전자칠판과 함께 2024 수시모집 유경의 변경사항과 2025 대입 전형 계획에서 크게 변화된 학교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원래 칠판을 선호하는 학원 강사 출신이라 분필이 그렇게 가루날림이 있어도 목을 캑캑하고 성대결절을 해도 칠판을 조금 선호했었는데 이 칠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필기를 할 때 느낌이 좋아요.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강사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은 칠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전자칠판에 띄워드렸던 모든 자료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시고 이 학교 내가 쓰려고 했는데 나 이런 것까지 몰랐는데 이거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하는 것들은 다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